희대의 사기범이죠. 조이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어제 조 씨 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조 씨의 내연녀를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백기종 경찰대학교 의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이팔 씨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태용이 소환되기 전에 검경에서는 조이팔의 측근 생존설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래서 결국 그 피해자들 사실 피해자 주장 8만 4천 명이죠. 예. 그리고 8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검찰과 경찰 수사는 2만 5천 명에 2조 5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네. 지금 범죄 수익금을 어디다 은닉을 했는지 과연 또 조이팔이 생존에 정말로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한 생존설이 사실인지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들이 중국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 12억을 조이팔로 받아가지고 은닉을 했다. 이 네. 부분하고 지금 오늘 속보로 뜬 조이팔의 내연녀. 그러니까 지금 조이팔의 내연녀가 대구에 3명 있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이팔의 전 부인, 조이팔 씨가 이혼했거든요. 네. 조이팔 씨가 화장품 다단계사를 부인이 할 때 그때 동업한 사이 아니냐. 이제 이런 여성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한 분은 한 사람은 캐디를 했던 사람인데 네. 그 남동생이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병원을 이용한 세탁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 체포를 일단 했습니다만 과연 중국의 왕래한 부분 그리고 중국의 왕래를 한다고 했을 때 조이팔이 살아있다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과 그다음에 범죄 수익금 피해자들의 돈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투트랙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앞으로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는 따로따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협업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관련자들이 2011년 11월 19일 날 조이팔이 사망해서 장례식을 치렀다 함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이 계속해서 내연녀라든가 측근들 또 아주 핵심들이 중국에 계속 왕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이런 곳에 지금 드나든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조이팔이 사망했다는 것보다는 생존에 있다. 그래서 경찰의 발표보다는 검찰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이팔이 살아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강태용이 소환되고 또 이런 수사가 축적이 되면서 뭔가 확실한 단서라든가 생존설 사망설에 분명한 선을 긋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합니다. 예. 이번 주에 관심을 끈 또 다른 뉴스 내용도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지난 4일 첫 재판이 그렇습니다. 열렸습니다. 네. 18년 전 재판에서 진범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에드워드리 네. 증언으로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서로 범인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건이 워낙 많은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97년 4월 3일 밤 9시 30분경 네. 이태원의 그 햄버거 가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패터슨과 에드워드리를 1, 2로 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박모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이게 에드워드리가 살인범이고 패터슨은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만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결국은 패터슨은 1년 6월형을 마치고 출국 금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틀 사이에 미국으로 결국 출국을 해버렸죠. 네. 근데 지금 다시 소환이 돼서 조사를 하는데 18년 전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시뮬레이션, 법원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이겁니다. 그 당시 햄버거 가게를 직접 세트를 제작을 해서 예. 그다음에 서로 두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이 소위 말하면 진술의 일치 이런 현장과 배치되는지 네. 그다음에 혈흔 피해자 조중필 씨 그 당시 22세였습니다. 홍익대생 22세 피해자가 목과 가슴에 칼을 흉기로 맞으면서 이 혈흔이 어떻게 튀는지 이런 혈흔 분석 기법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패터슨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화장실 문 안을 열어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칼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에드워드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면대에서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패터슨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돌아 나와서 칼로 찔렀다. 근데 이게 2007년도부터 성범죄자를 상대로 해서 이 진술 분석 기법이 개발이 됐는데 네네. 검찰과 법원은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터슨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 나와서 찔렀다고 얘기하는 건 주어 리를 자기가 그렇게 했은 경험칙을 바꿔서 리가 했다고 얘기하고, 패터슨은 본대로 화장실을 들어가려다 말고 돌아 나왔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명확하고 패터슨이 지금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양측이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증인으로 출석했던 에드워드 리가 또 검찰 측의 기소마저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좀 의혹이 더 커졌다라는 네.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 보십니까? 에드워드 리 쪽에서는 사실 살인 사건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지금 18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억이 없다라고 대부분 진술을 하지만 결국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거든요. 칼을 건네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 봐라 해서 같이 들어가서 공모해서 살인을 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아마 본인이 어떤 심리적인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 당시 패터슨도 범인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미군 CID 그 보고서도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 그리고 본인이 미국으로 예고도 없이 도주를 해버린 점, 또 현장의 진술이라든가 혈흔 분석 정황으로 봐서 상당히 패터슨이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패터슨 쪽과 패터슨의 변호사 쪽에서는 굉장히 반박을 하고 있고, 에드워드리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18년 전 공범 상황을 다시 재현해서 기소하고 그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심리, 이렇게 보고 있는 단독 범행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아무래도 18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초동 수사를 했던 기록, 그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이게 얘기도 법원에서도 그 기록을 굉장히 그 유력한 상황으로 보고요. 또 검찰도 그 당시 최초의 경찰이 송치를 해서 기소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 최초에 이태원 용산경찰서에 수사했던 직원 한 명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네. 현재 한 명은 생존해 있습니다. 그분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 당시 에드워드 리와 패터스 두 사람이 모두 공범 관계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기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도 같은 유형의 법정 기소를 낭독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지금 국민들 관심이 높은 이유는 피해자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범인인데 서로 떠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이 소위 입증 책임이 있고, 법원은 진실을 명명백백 가려야 할 그런 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사안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피해자 조종필 씨 어머니도 함께 이 참석을 해서 공판에 참석을 해서 지켜봤는데 네. 18년 전과 똑같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똑같다라면서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어렵게 다시 재판이 이렇게 열리기는 했지만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저는 이제 수사 경험칙상 보면은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현재 과학 수사 기법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범죄 진술하는 부분, 현장 상황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세트를 만들어서 실험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심리 상태가 현장 상황하고 배치되는 측면이 지금 여러 나오거든요. 뭐 재판 중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소리가 굉장히 높다. 네. 그 당시 수사 기법이나 또 재판 심리하는 상황하고 지금은 그 입증하는 책임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상당히 재판부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아마 명명백백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소리가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 전에 사망한 조정필 씨의 원혼을 달래고 또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치밀한 재판이 돼서 결국은 범인을 반드시 밝혀낼 걸로 저는 예. 분석하고 예상합니다. 예. 또 다른 사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경남 창원 무악산 등산객 살해 사건. 네. 아직까지도 오리무중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웃도어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국의 등산객이 800만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 등산객은 200만에서 250만 이렇게 잡힌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여성이 혼자 평일날 등산을 혼자 했는데 이런 생명을 빼앗는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신의 상태를 보면 확실히 이 피해자분을 사망을
소위 말하면 살인의 의도가 명백한 시신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둔기로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고 그다음에 목 부위를 강하게 강탈을 하고 그다음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굉장히 강한 힘으로 짓밟아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돌발, 소위 말하면 묻지마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간의 등산로에서 11시부터 1시 사이에 그런 우발 범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왜냐, 등산로고 또 낮 시간대 사람이 굉장히 드문 곳을 소위 돌발, 우발 범죄가 와서 거기에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피해자가 생명보험에 상당히 가입돼 있다는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주민들 사이에 흘러나오는 상황으로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경로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네. 이렇다고 하면은 어떤 묻지마 범죄라기보다는 시신 상태로 보아서 명확하게 살해할 의도가 있었고 예. 만약에 생명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양상의 수사가 예. 되고 결과도 또 달리 발견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네.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기로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정 경찰대학교 의료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